네, 오늘 2부는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엊그제 이 인터뷰가 불발이 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뒷말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때 사실은 인터뷰에서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공개했던 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에 나눴다는 48분간의 텔레 대화 복기록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예, 여태영 변호사에게 이제 대신 여쭤봤고 짧게 그냥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요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사님? 그 통화 증거는 한금폰에 있습니다. 황금폰에 있습니까? 네. 그럼 녹음 파일이 있다는 말씀이시에요? 통화 증거는 네. 한금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 증거는 네. 또 이렇게 또 살짝 그러니까 돌려가시네요. 그러면 그 통화 증거가 황금폰에 있다면 황금폰 포렌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금폰 포렌식이 되었는데 예. 이게 제가 그때 당시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우리 여태행 변호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황금폰에 있다면 검찰이 포렌식을 해서 확보를 했을 텐데 그 직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거는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거다라는 이런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물증은 이미 검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도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안 했던 겁니까? 창원지검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유가 뭔가를 갖다 고민해 보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그 텔레 대화의 통화 증거는 황금폰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명태균 씨가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통화 내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혹시 그 변호사님도 관련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첫째. 예,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혹시 대화 내용도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대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겁니까? 김영선 씨가 당시 김해공항에서 네.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타청 전에 네. 김건희와 김해 출마권으로 몇 차례 예. 텔레그램 전화로 통화를 합니다. 그게 혹시 2월 18일입니까? 그러면 그게? 거기 그쯤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날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네. 김건희가 휴대전화로 김영선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또 김건희 여사가 예. 예. 그러니까 장소가 틀리죠. 예. 네, 김해공항에서 탑승 전에 김건희하고 김해 출마권으로 몇 차례 텔레그램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때는 김영선 의원이 먼저 걸었던 겁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걸 이해를 하고 듣겠습니다. 예. 통신 수단은 텔레그램 전화였습니다. 텔레그램 전화였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예. 이제 비행기를 탔으니까 아마 통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을 때 네. 김건희가 이번에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김영선에게. 이건 텔레그램 전화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휴대전화인 것은 텔레그램 전화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통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통화 내용을 변호사님도 들으셨던 겁니까?
저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고요. 네. 듣지는 않았는데,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명태균 씨는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그 통화 내용을 혹시 이제 직접 듣고 변호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통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김건희가 예. 김영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예.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아,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그러니까- 검사 당선을 도와주라, 지원해주라. 예, 그러면 장관 자리나 공기업 자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예,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혹시 그 공기업이 어딘지까지도 얘기가 됐습니까? 공기업은 여러 곳이 있으니까, 예. 구체적인 그 공기업이 어떤 기업이다라고는 특정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 자리도 어떤 특정 부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김건희가 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음, 내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도왔는데 네, 자기 새끼 공천 주려고 오선 의원이 나를 자르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예. 나보고 지 새끼를 도우라고 나는 벨도 없나 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번에 네,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한다. 예, 이거 격노했다고 해야 됩니까? 예. 아무튼. 전신에 뭐 다 격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음. 칠불사 해동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김영선 의원이 이걸 그러니까 계기로 그러니까 격분을 해가지고 칠불사 회동을 추진했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예, 이 내용이 칠불사 해동 때 예. 칠불사 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깐만요. 들려줬다라는 지금 그 통화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예. 칠불사 회동이 뉴스토마토 보도가 됐을 때 네. 이준석 의원은 통화 녹음된 걸 들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메시지만 봤다라고 했고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의 그때 이런 입장 표명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그 이준석 의원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네. 다만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칠불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고 어떤 것까지 제시가 됐느냐를 보면은 그 이준석 의원의 어떤 그 주장의 어떤 신빙성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건 녹음 통화 자체를 들려준 건지 아니면 입으로만 말을 한 건지 네. 그거는 이준석과 그때 당시 그 참석했던 천하람 예. 이분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아마 알지 않겠나. 그래요. 그건 아마 다시 우리 기자님들이나 네. 언론인들이 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그거 잠깐 쉼표 찍고요. 조금 전에 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김영선 의원이 그 격분을 하면서 뭐 자기 새끼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김상민 검사를 그렇게 표현했던 데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상민 검사가 어떤 관계인지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그러겠습니까? 지 새끼, 자기 새끼,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김영선 의원은 알고 있었던 겁니까 당시에?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그 김상민 검사를 도와라 창원 의창구 선거와 관련해서 네. 요건 맹태균 씨에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맹태균 씨도
그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네. 이렇게 그 김영선 의원과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공개한 게 있는데 예. 명태균 씨가 이미 1월에 한 달 전입니다. 2024년 1월에 그 김상민 검사를 이야기하면서 서정욱 변호사의 관계를 언급한 그 대화 녹취록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모르셨고요. 예. 그래서 그 통화가 있고 나서 네. 이 통화로 인해 가지고 격분했고 네. 비례대표 1번 계획신당 입당 타진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난 3월 1일 그 일명 7불사 회동 때 예. 이 사건 내용으로 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맹태균 네. 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준석, 천하람 의원도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김상민 검사를 도와라. 그러면 네. 나중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 줄게라고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까지 한 사실을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한테 전달을 했다면 예.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고 공천 결과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리까지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완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때 당시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그 김영선 씨 휴대전화에 네. 김건희 그다음에 윤재호 아, 예.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의원. 예. 예. 그다음에 이철규 예. 장동혁 예, 예. 의원의 녹취가 있다. 라고 김영선 씨가 맹태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녹취 내용은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선 휴대전화를 예. 검찰에서 압수했으면 예. 분명히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겠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언급했던 그러니까 그 윤재옥, 이철규, 장동혁 의원의 이거는 혹시 구명 활동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특히 예, 이철규 전화 통화 때는 네. 맹태균 씨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데요, 그러면? 근데 그 정도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멈췄습니다. 아, 명태균 씨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신 옆에서 그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통화 내용이 있는지를 거기서 딱 멈추고 변호사님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했던 윤재옥, 이철규, 장동혁이 세 의원은 당시 당 지도부 내지 공관위의 어떤 주요 포스트에 있었던 인물들 아닌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김영선 씨 휴대폰에서 어떤 수사가 있었는지 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네. 확보하고 있는지 검찰이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거슬러 올라가서 그 3일 전에 그 복기록 공개하셨을 때 네. 거기에 그 뭐 이철규, 윤한홍, 박완수 경남지사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아주 전면적으로 강한 톤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김영선 의원의 핸드폰에 네. 증거가 있는데 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칠불사회동으로 돌아가서 좀 그 정리 차원에서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에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의 오간 대화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 내용 전반을 이준석 천하람 의원한테 칠불사회동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김명선 의원이 개혁신당에 가는 게 왜 무산이 된 건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자, 개혁신당 자체의 이미지가 개혁 아닙니까? 신당이고. 네네네. 김영선 의원은 그 이미지에 맞지 않겠죠. 예. 예. 그 점을 제일 먼저 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 1번 음. 이것이 가능할까? 이 정도 가지고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천 개입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타격을 줄 수 있었을까? 약하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안 받았다의 측면도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김영선 의원 본인이 혹시 공기업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측면은 없는가 이걸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인은 그 총선에 나가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컷오프 됐잖아요. 컷오프 됐는데 그때 아마 김건희의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네네네. 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에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그게 그 김포공항 도착에서의 대화로 뭐 장관 자리나 공기업 사장 자리는 그걸로 얘기 끝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 영선 씨는 그 오선 의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넣으면 뭐 국회의장이나 네. 도지사, 경남도지사를 아마 꿈꾸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겠죠. 그 자기가 국회의장이나 경남도지사로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국회의원 자리가 아마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김건희, 김영선 두 사람의 그 대화는 당일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고 또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총 11차례의 어떤 대화 가운데 근데 마지막 대화가 3월 1일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수사 보고서를 보면은. 근데 3월 1일은 칠불사 회동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3월 1일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건 모르시고요. 예. 3월 1일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는지 아니 뭐 먼저 연락을 했는지 김영선 의원이 연락했는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제가 그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요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4번 만났다고 진술을 했고 그 가운데 2월 중순 마지막 만남에서는 그 김한정 씨도 함께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한정 씨가 동석했던 것도 그 4번의 만남 가운데 마지막 2월 중순 만남이었던 거 맞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장소를 한 곳을 특정을 했는데요. 네, 만남 장소. 예. 예. 그때 당시 오세훈 씨가 아마 당협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울에요. 예. 예. 그 당협 사무실 대각선 50m 좀 되는 곳에 네.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중국집 이름이 송 셰프라고. 송 셰프. 예. 예. 오늘 뭐 이 중국집 송 셰프도 뭐 많이 찾아가겠네요. 예. 아무튼 예. 이 송 셰프에서 오세훈을 만납니다. 그게 2월 만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제 2월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첫 번째 만남의 장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송 들었거든요. 셰프가. 예, 그래서요. 예. 그때 이제 만났는데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강철원 씨라고. 네. 강철원 씨도 뒤늦게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뭘 시켰는데 예. 오 시장이 아마 그때 당시 간장에 계란 반숙
그 전단계 요리를 좋아하더라. 예, 예. 예, 기분이 나오는데 두 번을 시켰다. 그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예약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 만남인가요? 혹시 그러면? 그 만남인지 네. 청국장 집에서도 만나거든요. 청국장집. 예. 예. 그다음에 또 장어집에서도 만나요. 장어집. 예. 근데 거기에 그 어디로 와라 몇 시에 어디로 와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문자가 있는데 예. 그것이 그 송 셰프인지 예. 청국장 집인지 장어집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 수가 그러면 없습니다. 만남 장소는 항상 오세훈 시장 측에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맹태균 씨는 보통 보면 네. 그 정치꾼들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아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한정 씨하고 만난 자리에서 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다고 합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모르시고요. 예. 아무튼 두 번 만난 게 아니라 네 번 만났고 장소까지 특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 오세훈 시장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고소까지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갖고 홍준표 대구시장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대응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 홍준표 씨가 대응을 했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한 번 만났다 그다음에 문자 이야기도 어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지금 진술이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요. 예예예. 예. 그러면 혹시 그걸 아니, 반박할 진술을 일관되게 하셔야지 왜 진술을 자꾸 변경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알겠고 요건 좀 나중에 혹시 인터뷰를 다시 모시면 그때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예. 상당 부분이 그럼 검찰이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검찰 수사는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왜 넘겼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지키기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지키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 지금 그 윤석열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미 그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사는 하지 않고 네. 말 그대로 뭉개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 넘긴 것도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짧게 그 김용현 경호처장한테 인사 부탁을 했다. 그다음에 황종호 비서관 언급하는 녹음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 두 사람과 연결되게 해준 사람이 주인공 혹시 김건희 여사입니까?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접견 갔다가 네네네. 접견을 먼저 하고 이제 나오니까 네. 그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된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좀 기약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